1959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한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5분) 후인 오전 10시 45분 모시바지, 모시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은 사형수가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형무소 정문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그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시간은 11시 3분, 죄수번호 2310번, 조봉암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평생을 살았던 죽산 조봉암. 그는 사형당하기 3년 전 자신의 정치 이상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시대에 맞고 그 사회에 맞고 그 인정에 맞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고침으로써 사람이 사람을 자취하는 일을 없애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자취당하는 것이 없이 음물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봉암이 죽음을 맞은 1959년은 한반도가 일제의 강점을 벗어난 지 꼭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15년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조봉암은 이 시기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그는 대한민국 제2야당의 당수였습니다. 바로 혁신과 개혁을 주장하며 창당된 진보당이었습니다. 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봉암이 내세운 것은 진보였습니다.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그가 꿈꾸던 진보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조봉암은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58년 1월 12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서울시경 수사관들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조봉암은 없었습니다. 이미 닷새 전부터 피신하라는 경고를 받았던 조봉암은 바로 전날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보내줄 테니까 일본에 가겠는가 이런 얘기도 해서 괜히 죽었는데 너 그러다 내가 와야 가냐. 내 죄 증기 없는데 나 뭐 잡아야면 뭐 주겠냐. 다음 날인 13일, 조봉암은 시경에 스스로 출두합니다. 그날 저녁 신문에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 17명에 대한 체포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제2야당의 간부 전원이 체포된 해방 이후 최대의 정치사건, 진보당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진보당의 정책과 강령, 그중에서도 특히 평화통일론이었습니다. 진보당이 북한 공산당과 야합할 목적으로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조봉암과 진보당 관계자들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검거된 지 꼭 2달 후인 58년 3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보당의 정책과 평화통일론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론과 동일하다며 진보당과 조봉암을 압박했습니다. 공산 괴뢰가 먹는 밥을 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밥을 밥이라고 하지 아니해야 한단 말인가? 공산 괴뢰가 통일하기를 원한다고 떠들면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겠단 말인가? 우선 진보당의 강령 정책이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하느냐 안 되느냐, 헌법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니까 재판이 그래서 그 유병진 씨가 재판하고 나와서 모자 법모를 탁 던지면서 헌어서에서 내가 형사재판 재판자인지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자인지 알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재판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명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양명산은 1955년부터 남과 북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인물, 양명산을 통해 조봉암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다는 정치 자금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조봉암이 이 돈을 받는 대가로 북한 정권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명백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명산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조봉암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명산이 간첩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 그의 항변이었습니다. 양명산이는 특무대 일의 일관되게 자기가 북교의 지령 하에서 조봉암이를 만났고 조봉암이를 또 북교의 지시대로 도와주었고 그랬더니 조봉암 씨는 언제 북교를 얘기했느냐. 당신이 나 도와주는 것은 사업가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도와준 것뿐이지 무슨 북교 같은 먹더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북파 공작 첩보부대인 HID 요원 엄숙진이었습니다. 양명산이 남북으로 갈 때 그의 감시자 역할을 했던 엄숙진은 양명산이 북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 남쪽으로 건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양명산의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가 이북을 왕래한 때는 그의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했으므로 도저히 나 모르게 아무런 물품도 가져갈 수도 없었고 가져올 수도 없었다. (20여) 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그해 7월 1일 진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봉암에 대해 간첩죄